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새롭게 상장하는 ETF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그동안 많이 올랐던 원전 그리고 조정 받은 이후에 아직 반등하지 못하고 타이밍 자체가 괜찮다,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주식이나 ETF를 투자하시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다 보니까 멘탈이 흔들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제가 이 생태계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모아가실 수 있게 몇 가지 멘탈 관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창하지만 두 가지로 ETF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우리가 돈 생기면 혹은 적립식으로 혹은 큰 돈을 모아가는데 부담 없는 이미 궤도에 올라온 ETF 리더들이 있고요. 그리고 적은 시드로 비교적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엣지 자산 형태의 ETF가 있습니다. 자, 반드시 필요한 거는 뭐다? 시간을 녹여내야 된다라는 거죠. 장기 투자라는 무책임한 말보다는 아무래도 이 규모가 빅테크보다 작기 때문에 변동폭이 크거든요. 자, 베타라고 표현하는데 이 베타가 결국에는 일정 수준 어느 궤도에 올라오게 되면 성장 스토리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적은 시드지만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투자하기는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ETF로 투자하는 것이 분명히 매력적인데, 이런 ETF 종류 중에 오늘 주인공은 바로 원전입니다. SMR 컨셉인데, 그동안 SMR하고는 좀 다른 컨셉을 이 코덱스가 시도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키워드는 미국이고요.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이 건설하는데 몇십 년 걸리다 보니까 작게 만드는 SMR, 소형 SMR이 생태계를 이끌고 있고 10개의 분산 투자하는 그런 컨셉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세컨드 웨이브에 대해서 우리 같은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들은 늘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자, 엔비디아 다음은 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투자를 제안하는데, 좀 더 길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위성,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조비 같은 하늘을 나는 택시들, 로봇,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이 될 텐데, 당장 코앞에 닥친 것은 SMR이 진짜 급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력 공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10개로 딱 심플하게 구분되어 있고요. 상위 종목에 20%씩 들어가 있고, 자,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종목들, 그리고 엣지 자산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막상 종목들을 살펴보면 결코 만만한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원료 쪽, 그리고 설계 쪽, 장비 쪽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장비 쪽 들어온 종목들이 엣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보면 카메코라는 종목은 세계에서 최상위권 2위 정도 한다라고 하는데 1위는 카자흐스탄이고요. 광산을 보유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라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센트라스 에너지는 순도 높은 우라늄을 공급하는 회사예요. 농축하지 않고요. 그냥 우라늄 그 자체를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유유유유라는 코드를 쓰고 있고 되게 귀엽지 않나요? 근데 우라라는 아주 유명한 ETF가 있는데, 우라 정도의 급을 나타낼 수 있는 비슷한 형태로, 그러니까 원전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보통 유유유유를 옛날에 많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아주 대형 컨셉이 가지고 있는 또 역할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또 UEC는 결국 미국의 순수 에너지 재건 사업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베타가 크긴 한데 미국에서 원전을 다시 재가동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인 거죠. 그다음에 SMR과 오클로 있고요. 뒤 장비 쪽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자, 핵심은 결국 SMR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을 데이터 센터에다 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AI의 붐이다 보니까 그동안 전통적인 에너지 역할을 하던 석유나 천연가스는 이 지정학적 이슈를 너무 많이 받고 물가를 올린다라는 측면에서 대체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원전이거든요. 게다가 장점은 작고 빠르고 비용도 적고 결국 AI의 필수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력 부족 문제 해결의 핵심 옵션이고 앞으로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주식이 좀 밀리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AI 전반의 수익성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가가 좀 주춤하거든요. 이럴 때 잘 모아두셔야 됩니다. 앞선 종목들을 한 번 더 리뷰해드리면, 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는데 카메코라는 종목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SMR, 유유유 기억나시죠? 센트라스 에너지, 저농축 순도 높은 우라늄을 핵심으로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보통 우리 전통 SMR ETF에 무조건 100% 다 들어갔었거든요. 이걸 뺐습니다.
이미 궤도에 올라서 판매하고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을 빼고요. 자, 엣지 자산 역할. 그러니까 이런 SMR은 결국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커티스 라이트랑 그다음에 미디언 테크라는 종목이 들어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원자력 핵심 제어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커티스는 프로펠러라는 뜻이거든요. 터빈을 돌려가지고 이 장비를 제작하는 장비주입니다. 그리고 미디언 테크는 우라늄이 방사선을 노출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을 갖고 있으니까 방사선을 계측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 측면에서 무조건 이런 것들과 따라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JP 모건에서 미드캡 종목 선정 2개 중에 하나로 선정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원래는 이렇게 원전 운영 쪽에 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랑 비스트라 에너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들이 빠지고 원전 장비가 들어오면서 이제 핵 연료를 공급하고 설계 제작 연구에 오클로 SMR 이 GE 번호바도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운영이 장비주로 컨셉을 바꾸면서 미디언 테크랑 BWXT 테크놀로지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 살펴보시면 자, 미디언 테크 주가도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요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최근 조정을 받았습니다. 상장하는 타이밍이 여기니까 매력적이죠. 그리고 이 BWX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은 해군에다가 미국 해군에다가 장비를 납품하는 겁니다. 우라늄 제조하는 원자로 납품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그동안 꾸준하게 성장하다가 지금 마찬가지로 주가가 최근에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밍 자체가 요새는 주가가 너무 높으니까 다 고점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악재를 갖고 상장하는데 얘는 타이밍이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종목들 사실 ETF 핵심은 결국 종목이거든요. 센트러스 에너지, 자, 고순도 우라늄 상용화 기업인데, 자, 품질로 승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에서 유일한 고순도 전홍축입니다. 우라늄을 공급하는 회사, 주가 밀려 있어요. 그다음에 에너지 피어스라고 하는 유유유유 기억나시죠? 7.3% 비중 작지 않아요. 자, 전광 재련하는데 컨셉을 맞추고 있는데, 이 우라늄의 전통적인 이 밸류 체인에서 채굴하고 순도 높은 이 우라늄을 농축하고 발전 단계까지 가는 이 밸류 체인에서 이 전광 재련을 핵심적으로 공급 측면에서 담당하고 있다. 주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에 대해서 AI가 이렇게 무너진다라고 보시면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힘든 시기가 지나게 되면 가장 먼저 튀어오를 종목이 무엇인가 보면은 빅테크하고 관련된 밸류체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UEC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국 우라늄 재건 사업의 핵심이에요. 그동안 멈춰져 있는 이 원전에 대해서 재가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 지금 주가 베타 폭 보세요. 엄청나게 변동폭이 크거든요. 그래서 업사이클에 대해서 이런 종목들 비중이 너무 크면 또 부담스럽지만 4.5%면 자, 비중 큰 안정적인 종목보다도 더 크게 튀어오를 수 있는 엣지자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가도 좀 덜 빠졌네요. 많이 오른 거예요, 이거 지금. 그리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클로와 SMR은 말해 뭐합니까? 너무나 좋은 종목들인데 주가가 각각 1000% 올랐다가 좀 빠지고요. 500% 올랐다가 좀 빠져 있는 상태예요. SMR은 결국 실적이 문제다. 그리고 수익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에서 최초로 NRC 인증받은 회사 설계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인증해준 회사가 결국 없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봅니다. 설계나 건설 허가까지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손실이 좀 누적되는 포인트. 그래서 금리가 빨리 좀 떨어지면은 이런 것들이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금리 인하 인상 금리 인하 그리고 동결에 대해서 계속 의견이 엇갈리면서 주식시장의 가장 큰 적인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젠간 해결될 거예요. 자, 오클로는 상용화 이슈인데 27년에서 26년으로 당겨져 있는 건데 일단은 상용화 되기 직전까지 좀 힘들겠지만 지금 에퀴닉스나 센트러스 에너지한테 이미 MOU랑 그럼 LOI라고 해서 투자 의향서들 다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상용화만 되면은 좀 수익성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 우라 ETF를 보더라도 성장성이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니까 상장하는 시점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결국 AI의 세컨드 웨이브가 이런 하드웨어 우리한테 익숙한 전통적인 빅테크들한테 전력을 공급해주는 우리가 밥 먹고 나서 괜히 했네. 밥 먹고 나서 결국 가는 거 뭡니까? 커피숍이잖아요. 요런 개념인 거예요. 라면도 먹고 우동도 먹고 똑같이 생겼네. 결국 커피숍으로 가듯이 결국에는 이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역할하는 것이 온사이트
이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딱 붙여서 짓는 SMR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건데, 장비주의 컨셉을 맞췄다. 장비주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좀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재력이 큰 종목들에 투자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주가가 지금 빠지다 보니까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QQQ가 올해로 보면 15% 올랐습니다. 물론 중간에 변동폭은 있었지만, 자, 그 다음에 6개월 정도를 롱텀으로 상승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하락폭, 한 달 동안에 요 하락폭이 무서워서 지금 팔아야 되나요? 혹은 주식 ETF 역시 무섭다, 은행으로 가야 되나, 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가격은요, 그냥 가격일 뿐이고요. 실제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순간, 지금처럼 이 빼야 되는 순간, 종목들은 멀쩡히 가만히 있어요. AI 소프트웨어 지금 주가 조정받고 있지만 걔네들이 뭐 자기들 잘 나간다 한 적 없습니다. 성장성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건데, 우리가 기대하고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당장 안 오르니까 대출 받아서 산 사람들, 그리고 금리 오른다 그러고 막 뉴스에서 안 좋다 그러고 거품론 나오다 보니까 이게 멘탈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멘탈이. 이러지 마시고요. 지금 요렇게 남들이 팔아야 되는 타이밍에 결국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군중심리에 휘둘리실 필요 없고요. 엔비디아 같은 성숙기에 들어간 종목들을 지금 뒤늦게 담기보다는 이렇게 조정이 받았을 때 좀 3개월 정도 보면서 오르면 좋고요. 그리고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 여력을 좀 마련해 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미국 주식은 3개월마다 실적 발표를 하고 그때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하기 때문에 종목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고 팔고 하면서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다 보면은 지금 같은 것들이 막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꾸준하게 3개월, 6개월 그러면서 1년, 2년, 3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목표 수익률을 300%로 잡으세요. 그러면 중간에 가는 과정에서 100%, 200% 오르더라도 안 팔고 싶습니다. 계속 그냥 목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럴 때가 기회니까 3개월 텀 일단 먼저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투자는 선택인데요. 매도는 의무입니다. 누군가가 무리해서 투자하게 되면 반드시 팔아야 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지금 같은 이런 장이 하루 이틀 유지되면은 많은 분들이 팔고 나갈 거예요. 그럴 때 수급적인 측면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남들하고 다 똑같이 하지 마시고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져가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